전국의 풋볼살롱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해외 국내 축구 소식을 전해드리는 살로만 뉴스의 살롱맨입니다. 살로만 뉴스는 불필요한 뼈다구는 가감없이 발라버리고 야들야들한 살만 있는 살로만 치킨처럼 구독자 여러분들의 피와 살이 되는 해외 국내 축구 소식만을 쏙쏙 골라서 제공을 해드리는 풋볼 살롱만의 살로만 뉴스입니다. 오늘은 승무패 19회차에 들어온 EPL 경기들의 프리뷰를 들고 왔습니다. 승무패 19회차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경기들이 8경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EPL 경기들에서 얼마만큼 이변 결과를 적중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승무패 18회차 같은 경우에는 풋볼살롱의 최종픽은 아쉽게 적중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첫날 올킬을 기록을 하면서 기대감을 높였는데 막판에 뒷심 부족으로 적중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미경 분석에서 독식픽과 투폴 추천으로 말씀드렸던 이변 결과가 다수 적중이 되면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2등이나 3등에 적중이 되셨다는 후기를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로토 승부식 34회차에서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고배당 조합픽이 적중이 돼서 한결 가벼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5폴짜리 무자비 컬렉션이었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리버풀의 경기가 취소가 되면서 적중 특례 처리가 됐습니다. 378.5배짜리 조합픽이었는데 적중 특례로 인해서 115배로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고배당 적중이 돼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승무패 19회차와 관련해서 안내 말씀을 하나 드리면 4번 경기와 10번 경기가 원래는 K리그 1, 1부 리그 경기들이 들어왔는데 최근에 코로나19 확진 여파로 인해서 K리그 2 경기들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이 혼동을 하시지 않기를 바라고 EPL 경기가 8경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풋볼살롱은 살로만 뉴스를 통해서 1부와 2부에서 4경기씩 프리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수요일 1부에서 4경기를 먼저 다뤄드리고 내일 목요일에 2부에서 나머지 4경기를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많은 분들께서 합류를 해주고 계십니다. 풋볼살롱 멤버십 혜택으로는 지금 보고 계시는 풋볼살롱이 직접 제작한 축구 승무패 프로토 현미경 분석 자료 파일을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미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최종 픽뿐만 아니라 아래 살롱 코멘트를 통해서 전술 분석까지 곁들여 놨기 때문에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셔도 빠르게 전술 분석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다양한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정보를 교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경기 조합픽을 적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것이 아니라 풋볼살롱 멤버십에는 풋볼살롱 뿐만 아니라 제야의 고수분들께서 자발적으로 프로토 조합픽과 더불어서 분석 내용을 공유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는 풋볼살롱이 자료를 일방적으로 제공을 하는 일방적 소통이 아니라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도 자발적으로 자료를 공유를 하시는 쌍방향 소통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축구라는 스포츠를 매개로 토토를 건전하고 소소하게 즐기시면서 나름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풋볼살롱 멤버십과 관련한 다양한 혜택을 확인을 해 보신 뒤에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무패 19회차 살로만 뉴스 1부 첫 번째 경기는 5번 경기로 들어온 리즈 유나이티드와 토트넘의 근황입니다. 리즈가 직전 브라이튼 원정에서 0대2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최근 리그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리즈인데 이 2연속 무승부가 다름 아닌 리버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강팀과의 경기였습니다. 최근에 리즈의 콘셉트를 보시면 이 리버풀과 맨유 같은 강팀을 상대할 때 특유의 호전적인 축구 대신에 실리적인 축구를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엘사 감독의 리즈 유나이티드가
빡빡한 전방 압박과 역습 상황에서 돌격 앞으로 역습 한 방으로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추구를 하는데, 최근에 강팀들과의 경기에서는 실리적인 축구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즈 유나이티드의 홈과 원정에서의 성적을 보시면 홈에서는 6승 5무 6패로 무승부가 5차례나 있는데, 원정에서는 8승 0무 9패로 무승부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따라서 리즈 같은 경우에는 홈 경기에서만큼은 조금은 실리적인 운영을 추구를 하고, 최근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리버풀 같은 강팀을 상대했을 때 실리적인 운영을 펼쳤다는 점에서 이번 토트넘전 역시 조금은 실리적인 운영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심에는 수비형 미드필더인 칼빈 필립스 선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칼빈 필립스 선수가 직전 브라이튼 원정에서 경미한 부상으로 인해서 명단이 제외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 칼빈 필립스 선수의 출전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최근에 리즈 유나이티드가 특유의 화력이 주춤하고 있는 것이 주포 공격수 벤포드 선수가 5경기째 무득점 늪에 빠져 있고, 핵심 측면 자원인 하피냐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을 하면서 특유의 공격적인 축구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경우에는 직전 셰필드와의 홈경기에서 4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최근 리그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를 거뒀는데, 무리뉴 감독이 경질된 이후에 메이슨 감독 대행 체제에서 그래도 이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고, 직전 경기에서 가레스 베일 선수가 3골을 넣으면서 4대0 완승을 이끌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 역시 1골 1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발끝 감각 예열을 마쳤고, 지난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토트넘이 3대0 완승을 거둔 바 있는데, 그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와 해리 케인 선수가 1골 1도움으로 맹활약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리즈 유나이티드가 원래는 압박이 굉장히 빡센 팀이라서 수비 뒷공간을 많이 노출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토트넘이 베일과 손흥민을 앞세운 역습 한 방으로 리즈의 골문을 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리즈가 최근에 이 실리적인 축구, 특히 강팀과의 경기에서 실리적인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의외로 무승부를 투폴로 잡을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즈 유나이티드가 역습의 강점이 있지만 최근에 주축 공격진들의 컨디션 난조와 부상으로 인해서 공격력이 많이 저하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토트넘의 역습이 좀 더 리즈보다는 날카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트넘의 경우에는 지금 리그 4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4위 첼시와 승점이 5점 차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는 아직까지 챔피언스 리그 티켓 경쟁에 희망이 남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리즈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승점 3점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포터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선수는 리즈 유나이티드의 칼빈 필립스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포백 앞에서 수비적으로도 헌신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공격 상황에서는 특유의 롱패스 빌드업을 통해서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까지 수행을 합니다. 특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둘 때 이 칼빈 필립스 선수가 수비적으로 맹활약을 했습니다. 리즈 유나이티드 구단이 선정한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될 정도로 맨유전 무승부에 일조를 한 칼빈 필립스 선수인데, 이 선수가 직전 브라이튼 원정에는 동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미한 부상으로 인해서 명단이 제외가 됐기 때문에 이번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칼빈 필립스 선수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팀과의 경기에서 실리적인 운영을 추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실리적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백 앞에서 이 칼빈 필립스 선수의 보호가 필요한 것이 리즈이기 때문에 현미경 분석, 금요일에 현미경 분석에서 제가 칼빈 필립스 선수의 출전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리즈 유나이티드의 최근의 운영 방식을 고려를 했을 때 이 경기는 투폴 여유가 있다면 무승부까지 가져갈 만한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승무패 19회차 살로만 뉴스 1부 두 번째 경기는 6번 경기로 들어온 셰필드와 크리스탈 팰리스의 근황입니다. 셰필드의 경우에는 이미 강등이 확정이 됐습니다. 리그 꼴등이 유력한 상황이고, 직전 토트넘 원정에서 0대4 완패를 당했습니다. 최근 리그 5경기에서 1승 4패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리그 34경기에서 18골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득점 순위 꼴등을 달리고 있고, 실점 역시 60골로 최다 실점 2등을 달리고 있어서 공수에 걸쳐서 문제가 큰 것이 셰필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 셰필드가 돌풍을 일으킨 것에 비해서 올 시즌에는 너무나도 좋지 못한 성적을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셰필드인데, 크리스 와일더 감독이 경질되기 전에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변칙적인 3백 운영을 통해서 1부 리그에 연착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핵심 골키퍼 딘 핸더슨 선수가 소속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돌아가면서 골문이 헐거워졌고, 시즌 초반부터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을 하면서 셰필드가 고전을 했습니다. 또한 와일더 감독의 변칙적인 3백 운영이 한 시즌이 지나다 보니까 상대팀들로 하여금 간파가 된 부분도 이 리그 꼴등으로 처진 원인이기도 합니다. 미드필더 베르게 선수가 시즌 초반에 부상을 당했는데, 이 베르게 선수가 이탈한 것도 상당한 전력 누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르게 선수가 그래도 5개월 만에 지난 토트넘 원정에서 복귀전을 치렀기 때문에 이번 팰리스전에서는 선발 출전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맥골드릭 선수가 공격수인데, 그나마 골드릭 선수가 올 시즌 7골을 넣어주면서 셰필드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어줬습니다. 이 셰필드가 이적 시장 영입에 있어서 굉장한 실패를 했는데, 리안 브루스터라는 리버풀 출신의 젊은 공격수를 무려 350억이나 되는 이적료를 주고 영입을 했습니다. 브루스터 선수가 올 시즌 25경기에 나왔는데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어시스트조차 하나도 없는 것이 브루스터 선수이기 때문에 영입에 있어서도 실패를 한 셰필드가 강등을 일찌감치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올 시즌 4승을 거둔 바 있기 때문에 팰리스를 상대로 유종의 미를 위해서는 반드시 홈에서만큼은 승점을 따내야 하는 셰필드라고 보시면 되겠고,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1부 리그 잔류를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리그가 13위 순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1부 리그 잔류가 확정이 됐고, 리그 5경기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승점 1점 정도만 따내도 안정적으로 잔류에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 맨체스터 시티와의 홈경기에서는 0대2 완패를 당했고, 최근에 리그 5경기에서 1승 1무 3패 3연패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물론 이 3연패의 상대팀이 모두 첼시, 레스터시티, 맨체스터 시티 같은 상위권 팀들과의 경기였기 때문에 그나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팰리스 역시 지금 사실상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이 동기부여적인 측면은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팰리스 사이드가 조금은 유리할 것 같은 이유는, 팰리스의 경우에는 벤테케를 비롯해서 윌프리드 자하, 에제, 그리고 마인츠에서 넘어왔던 장필립 마테타 같은 한방에 있는 공격수들이 많습니다. 또한 측면 자원으로는 이 아예우 선수와 타운젠트 선수까지 출격이 가능한 팰리스이기 때문에 맥 골드릭에게 의존을 하고 있는 셰필드의 공격력보다는 팰리스의 공격력이 훨씬 더 날카롭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팰리스의 경우에는 홈과 원정에서 모두 5승씩을 거둔 바 있기 때문에 홈과 원정에서의 성적 기복도 없는 편인데, 그래도 원정만 가면은 실점이 29골로 늘어나기 때문에 수비력이 불안한 것이 팰리스입니다. 이 고무적인 것은 그래도 베테랑 중앙 수비수인 게리 케일 선수가 직접 맨체스터 시티와의 홈경기에서 벤치 명단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이번 셰필드전에는 선발 출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셰필드의 두 선수입니다. 왼쪽이 핵심 중앙 미드필더인 베르게 선수이고, 오른쪽이 앞서 말씀을 드렸던 공격수 브루스터 선수입니다. 이 베르게 선수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일찌감치 부상으로 이탈이 되면서 셰필드 중원 쪽에 커다란 전력 누수를 일으켰습니다. 오른쪽의 브루스터 선수는 리버풀 출신의 선수인데, 이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셰필드가 350억이라는 이 구단 최고 이적료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브루스터 선수가 한 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올 시즌 25경기에 출전을 했는데 골은 고사하고 어시스트조차 없기 때문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이 브루스터 선수의 영입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지금은 경질이 된 크리스 와일더 전 감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스톤 빌라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울리 와킨스 선수 영입을 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와킨스 선수의 이적료가 비싸다 보니까 셰필드 구단 수뇌부는 조금은 저렴한 리버풀 출신의 유망주 브루스터 영입에 베팅을 했는데, 이 베팅이 완전히 쪽박이 나면서 셰필드가 공수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매치업 역시 두 팀 모두 동기부여가 조금은 결여돼 있지만 공격진의 퀄리티로 봤을 때는 팰리스 쪽이 그래도 압도를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팰리스 쪽으로 조금은 기우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승무패 19회차 살로몬 뉴스 1부 세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리버풀과 사우스햄튼의 근황입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직전 뉴캐슬과의 홈 경기에서 극장골을 허용을 하면서 1대1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최근 모든 대회 5경기에서 1승 3무 1패로 무승부가 상당히 많은 흐름인데 리버풀의 경우에는 지난 주말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노스웨스트 더비가 연기가 되면서 풀로 휴식을 취했습니다. 지난 1월에 사우스햄튼 원정에서는 0대1로 패배를 당했는데 다름 아닌 리버풀 출신의 공격수 데니 잉스에게 결승골을 헌납을 했습니다. 최근 맞대결 흐름을 보시면 지난 1월 소튼 원정 패배 말고는 5승 1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리버풀이고 홈구장인 안필드에서는 최근 2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5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승점이 54점으로 리그 7위를 달리고 있는데 산술적으로는 아직까지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향한 경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승점 3점이 필요한 리버풀입니다. 리버풀의 경우에는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봤을 때 8승 3무 6패로 이 홈구장인 안필드에서 패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우스햄튼의 경우에는 직전 레스터와의 홈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 레스터전에서 핵심 중앙수비수인 베스테르고르 선수가 경기 초반에 퇴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승점 1점을 따냈는데 지금 순위가 15위입니다. 5경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18위 풀럼과 승점 10점 차가 나기 때문에 사우스햄튼 역시 1부 리그 잔류를 사실상 성공을 했습니다. 사우스햄튼 경우에는 베스테르고르 선수가 퇴장 징계로 나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수비뿐만 아니라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뚝배기 한 방을 기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베스테르고르 선수가 굉장히 제공권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중앙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3골이나 넣은 바 있습니다. 베스테르고르 선수가 프리킥이나 코너킥, 세트피스 상황에서 헤딩골이 굉장히 많은 선수인데 이 베스테르고르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그러한 세트피스 공격 옵션뿐만 아니라 지공 상황에서 베스테르고르 선수가 롱패스 한 방이 굉장히 좋습니다. 따라서 사우스햄튼이 이 베스테르고르의 롱패스를 활용을 할 수 없다면 지공 상황에서 빌드업 자체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공격 에이스 데니 잉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햄스트링 부상을 당해서 지금 시즌 아웃 얘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버풀전 역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공수에서 핵심적인 선수 2명이 나오지 못하는 사우스햄튼이 리버풀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사우스햄튼이 원정만 가면은 실점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지금 원정 경기에서 38골로 최다 실점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리그 꼴찌인 셰필드조차도 원정에서는 35골밖에 먹지 않았는데 셰필드보다도 3골이나 더 먹었을 정도로 사우스햄튼이 원정만 가면은 수비력이 허벌창이 된다는 점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과 원정을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도 홈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소튼이기 때문에 이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향한 신락 같은 희망이 있는 리버풀을 상대로 승점을 따내기에는 버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사우스햄튼의 핵심 3인방입니다. 왼쪽이 레스터전에서 퇴장을 당한 중앙 수비수 베스테르고르 선수이고 가운데가 주포 공격수 데니 잉스 선수입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팀의 주장을 맡고 있는 제임스 워드 프라우드 선수인데 먼저 베스테르고르 선수가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이 뚝배기 세트피스 상황에서 뚝배기 한 방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사우스햄튼입니다. 이 오른쪽에 제임스 워드 프라우드라는 선수가 오른발 프리킥을 상당히 잘 찹니다. 위험지역에서 워드 프라우드 선수에게 오른발 프리킥이 걸리면 웬만하면 골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사우스햄튼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골을 넣고 있는데 이 베스테르고르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간접 프리킥 상황에서 리버풀의 골문을 열 가능성이 좀 더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리버풀이 경기당 파울 횟수가 하위권입니다. 따라서 파울 자체가 그렇게 많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우스햄튼을 상대로도 파울을 많이 내주지 않는다면 제임스 워드-프라우즈 선수가 자랑하는 오른발 프리킥 한 방이 위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름 아닌 리버풀에서 건너온 데니 잉스 선수가 올 시즌 사우스햄튼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 여파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숙이 후련했냐? 따라서 공수에 걸쳐서 전력 누수가 심한 것이 사우스햄튼이고, 사우스햄튼의 장점인 제임스 워드-프라우스의 오른발 프리킥을 활용한 세트피스 공격 역시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리버풀을 상대로는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리버풀이 홈에서 좀 더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높아 보이는 매치업입니다. 승무패 19회차 살로만 뉴스 1부 마지막 경기는 11번 경기로 들어온 울버햄튼과 브라이튼의 근황입니다. 울버햄튼의 경우에는 직전 웨스트브롬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지금 승점 42점으로 12위를 달리고 있는 울버햄튼이기 때문에 1부 리그 잔류에 성공을 한 울버햄튼이고, 최근 리그 5경기에서 2승 1무 2패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울버햄튼이 기대 이하의 활약을 보여준 것이 최근에 페드로 네투라는 핵심 공격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이 아웃이 됐습니다. 이 네투 선수가 5골 6도움이나 올려주면서 울버햄튼의 공격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선수인데, 네투 선수가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다가 불의의 부상으로 시즌을 마감한 것이 울버햄튼이 공격력 저하에 있어서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맞대결 전적을 보시면 브라이튼만 만나면 승리가 없는 것이 울버햄튼입니다. 지난 1월 브라이튼 원정에서도 난타전 끝에 3대3 무승부에 그쳤고, 최근 맞대결 흐름을 보시면 4무 2패로 홈에서조차 2무 1패로 승리가 없는 것이 브라이튼과의 매치업입니다. 이 해당 매치업의 상대 전적을 보자마자 지난 승무패 18회차에서 볼로냐와 피오렌티나의 상대 전적이 이러했는데, 이 울버햄튼과 브라이튼 역시 조금은 이 천적 관계에 이 냄새가 나는 매치업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두 팀 모두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했기 때문에 이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결여가 되어 있다면 이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 보이고, 울버햄튼의 경우에는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홈에서 그래도 좀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브라이튼의 경우에는 항상 원정에서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데, 홈에서는 3승 8무 6패를 거두고 있는 반면에 원정에서는 5승 5무 7패로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울버햄튼 원정에서도 쉽게 패배를 할 것 같진 않고, 브라이튼의 경우에는 시즌 막바지까지 1부 리그 잔류를 장담을 할 수 없었는데, 직전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홈 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사실상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했습니다. 이 4경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강등권 18위 풀럼과 승점 10점 차가 나기 때문에 사실상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했고, 그래도 안정적으로 잔류를 확정을 하기 위해선 울버햄튼과의 맞대결에서 승점 1점 정도를 따내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러한 니즈가 반영이 된다면 양팀의 맞대결 흐름에서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다는 점을 고려를 해봤을 때 이번 경기 역시 팽팽한 이 신경전 속에서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도 조금은 높아 보이는 매치업입니다. 브라이튼의 경우에는 데니 웰백 선수가 최근에 4경기 만에 리즈를 상대로 득점포를 재가동을 했기 때문에 웰백 선수에게 기대를 걸어야 하고, 다만 웰백 선수 외에 닐 무페 선수와 트로사르 같은 골을 넣어줘야 되는 공격진들이 무득점 행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무페 선수와 트로사르 선수가 나란히 5경기째 무득점 늪에 빠져 있기 때문에 브라이튼 역시 네투가 빠진 울버햄튼 못지않게 화력 자체는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닙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울버햄튼의 두 선수입니다. 왼쪽이 페드로 네투 선수이고 오른쪽의 공격수는 소시에다드에서 데리고 온 윌리안 호세 선수입니다. 먼저 네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돌파력이 상당히 좋고 왼발 슈팅 역시 한방에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울버햄튼에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불의의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이 네투 선수가 부상을 당한 이후에 울버햄튼이 1승 1무 1패의 성적을 거뒀는데 이 1승 역시 꼴찌인 셰필드를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둔 경기입니다. 네투 선수가 빠진 이후에 공격력은 2골밖에 넣지 못하는 빈공을 보여주고 있는 울버햄튼이기 때문에 이 네투 선수의 공백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있고 오른쪽에 호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울버햄튼이 라울 히메네즈라는 주포 공격수가 있는데 히메네즈 선수가 머리를 크게 다치면서 시즌을 일찌감치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전방 공격에 있어서 마무리를 해줘야 하는 스트라이커가 없는 것이 이번 시즌 고전한 이유였는데 부랴부랴 겨울 이적 시장 이후에 이 윌리안 호세 선수를 임대로 데리고 왔는데 이 호세 선수가 기대 이하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경기의 프리미어리그에 출전을 했는데 한 골밖에 넣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울버햄튼 네투까지 없는 상황에서 호세 선수마저 또다시 침묵을 지킨다면 이 경기는 브라이튼을 상대로 골문을 열기에는 굉장히 버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울버햄튼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다마 트라오레 선수가 최근에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이 아다마 트라오레 선수 역시 플레이 메이킹, 찬스 메이킹을 해주는 유형이기 때문에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골은 단 한 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전방의 젊은 공격수인 파비우 실바 선수가 최근에 나쁘지 않은 경기 감각과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어서 또다시 아다마 트라오레와 실바 선수에게 의존을 해야 하는 울버햄튼의 공격입니다. 마찬가지로 브라이튼 역시 지금 1부 리그 잔류를 사실상 확정을 지어놓은 상황이고 웰백 선수를 제외하면 닐 무페나 트로사르 같은 공격을 책임져 줘야 할 선수들의 컨디션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상대 전적의 흐름을 봤을 때 무승부가 굉장히 유력하지 않나 싶고 그래도 좀 더 기우는 쪽은 브라이튼이 울버햄튼의 강한 모습을 보여왔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브라이튼이 한 골차 신승 정도까지 가져갈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19회차에 들어온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4경기 프리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나머지 4경기는 목요일 살로만 뉴스 2부를 통해서 자세하게 프리뷰를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